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부근에서 또 한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 이미 재외선거 투표를 마친 한인 사회엔 후폭풍이 거셉니다.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선거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3.8%로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UC 버클리의 입학 정원 제한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하거나 내년 봄학기로 입학을 연기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한국에선 어제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7.57%로 사전투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건 사고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인 여성을 향해 느닷없이 얼굴을 가격하더니 아시안 혐오 발언도 쏟아부었습니다. 가해자는 또 노숙자였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노숙자로 보이는 히스패닉 여성이 갑자기 60대 한인 여성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행에 한인 여성은 피할 겨를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하려고 딱 갔는데 벼랑간에 와가지고 이 코를 펀치를 날린 거예요. 폭행을 가한 뒤에도 히스패닉 여성은 아시안 비하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 부위에 큰 피해를 입은 한인 여성은 응급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집사람이 들어온 순간적으로 맞으면서 걔가 메시안 뭐라 그랬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요. 긴급히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 여성이 달아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또 다녀요 걔가. 또 나타나가지고 주위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나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질하고 다니는데 히스패닉 여성은 며칠 전 또다시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는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서가 여기서 멀지도 않을 텐데 무섭지, 걸어다니기 무섭지. 그런 폭행이 유행하는 동네가 됐는가 이거. 묻지마 폭행 현장은 올림픽 경찰서에서 불과 한 블럭 거리.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인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한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김윤하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후 이미 재외선거 투표를 마친 한인 사회엔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소중하게 행사한 한 표가 무효표 처리되면서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선거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엿새 동안 전 세계에서 치러진 재외선거 투표.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로 안철수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안 후보를 찍은 표는 사실상 무효표가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재선거 같은 경우는 재선거가 다 치러진 이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찍은 표는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렵게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사표 처리된 한인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안 후보를 믿고 지지했던 재외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는 겁니다. 제가 찍은 소중한 표가 아예 카운트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화가 나고 괘씸하더라고요. 정직함, 성실함 이런 것 때문에 꼭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분에게 한 표를 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일부 한인들은 아예 선거법으로 사퇴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등록한 후보가 사퇴할 수 있는 기한을 재선거 투표 이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 표가 그냥 사표가 됐으니까 너무 아쉽고요. 만약에 차라리 알았으면 저희가 투표하기 전에 이게 결정이 났었으면 그럼 저는 안철수 씨 안 뽑고 다른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윤석열과 안철수 두 야권 후보 단일화 후폭풍이 소중한 권리 행사로 참여한 재외선거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3.8%로 하락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67만 8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44만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일자리가 늘면서 실업률도 전달인 1월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 하셨나요? 연방국세청 IRS는 지금까지 3천만 명에게 세금 환급액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 발송된 환급액의 평균 금액은 3,473달러였으며 지난해보다 658달러 정도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 보고 누락 실수가 많아 740만 건은 다시 돌려보내야 했다며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어제 UC 버클리의 입학 정원 제한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학 측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하거나 내년 1월 시작되는 봄학기로 입학을 연기하도록 제안한 겁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올해 가을 학기 신입생 수를 대폭 축소해야 될 상황에 놓인 UC 버클리.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까지 신입생 수를 동결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UC 버클리가 신입생 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려면 3,050명을 줄여야 하는데 최소 5,100여 개의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올해 가을 신입생과 편입생 수 모두 전체 3분의 1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UC 버클리는 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일부 신입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내년 1월까지 등록을 연기하게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학 측은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속 법정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나타났습니다. 이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8일 버클리 신입생 축소는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법원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문화 소식입니다. 이 소통과 교감을 통해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전시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 작가 33명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파크뷰 갤러리. 코로나로 침체됐던 예술 활동이 잇따라 부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 기획을 통해 한국 고유 감성의 세심함과 젊은 작가들의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통과 교감이 가득한 전시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감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내일 오프닝 리셉션을 개최합니다. 기억, 경험에서 일구어진 소우제 초대지어지는 거거든요. 예술은 관객들한테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관객도 예술한테 열린 마음으로, 그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잔 황 작가의 개인전이 갤러리 두아르테에서 개최됩니다. 알래스카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한 40여 점의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조류 현상을 보여주는 황량함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순응하면서 살자, 뭐 그런 의미로 물길이라는, 그러니까 워러웨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정은실 작가의 모놀로그 초대전이 리앤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놀로그에는 삶과 존재,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 작가는 인간의 내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작품에 옮겼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랑.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제 메디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놀로그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줄 풍성한 전시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들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부는 올해 이례적인 건조한 날씨로 전역의 스노우팩 적설량이 예년 평균의 63%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주 수도국도 3년째 극심한 가뭄과 산불 위험이 증가하면서 경보까지 발령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 농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국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야심작인 EV6는 일반 전기차보다 무려 2배나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해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야심작인 EV6 전용 전기 자동차. 단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초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 EV6는 최고 수준의 상품으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ut we also believe that there is an opportunity for somebody who does it differently, who does it in a more valuable, more reliable, more better engineered machine. 초급속 충전 시스템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충전 시간으로 자동차의 상품성을 평가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경우 충전하는데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 비교해 기아 EV6는 18분이면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800-volt electrical architecture, so Teslas are made with a 400-volt electrical architecture. That allows you essentially, even though you can charge at say a 240 kilowatt speed in both vehicles, this vehicle can hold that charge very long, and so that's how you get that great reduction in charge times. EV6는 한국 브랜드 최초로 유럽 올해 1차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초급속 충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기아 EV6는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 위기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53% 떨어진 33,614.8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9%와 1.66% 하락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견고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에도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원전 단지를 공격한 데 대해 국제사회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핵 재앙을 겨우 모면했다며 러시아군이 원전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원전 공격이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the world narrowly averted a nuclear catastrophe last night. Mr. Putin must stop this madness. 자포리자 원전 외의 또 다른 원전에도 러시아군이 근접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대사들은 가동 중인 원전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자력 시설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상황을 감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성명을 내고 원전 주변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Unfortunately, tragically, horrifically, this may not be over soon. And so these efforts that we're making together, we have to sustain them. We have to build upon them.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변경된 어떤 영토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면서 공격이 계속되면 가혹한 제재가 추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미국이 펼치고 있는 테러 강공책에 고전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 라디오 NPR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7%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열흘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8%포인트 급등한 수치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이든의 지도력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지지하는 응답은 52%로 집계됐고
응답자 중 69%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강공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이동 중인 차량 위로 포탄이 빠른 속도로 날아들더니 병원과 아파트 근처에서 큰 폭발이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에선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주거시설과 학교 등이 파괴돼 민간인들이 숨졌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서쪽 보르잔카는 완전히 초토화됐고 키이우 남서쪽 하트네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개전 이후 지금까지 최소 2,0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진 걸로 파악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영웅이라고 미화했습니다. Нашей Родины российские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действуют мужественно, как настоящие герои. Наши солдаты и офицеры стремятся не допустить жертв среди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앞서 2차 협상에서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말 3차 협상을 열기로 하고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이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 진전된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네, 공습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사람들은 기약 없는 피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낯선 폴란드 땅에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인 가족을 임상범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서쪽으로 4시간을 달리면 폴란드 제2의 도시 크라쿠프에 닿습니다. 시내 변두리 임대 숙소에서 키이우를 탈출한 피난민 김도순 씨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은 지 일주일. 대낮에도 커튼을 쳐놨고 아직도 겁에 질려 있는 아내와 5살 아들은 바깥 출입도 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 키이우를 빠져나올 땐 장모님과 처남까지 모두 5명이었지만 5명이죠. 집사람, 애, 저, 뒤에 외삼촌, 외할머니 5명입니다. 이동안. 정작 국경을 넘은 건 3식구뿐입니다. 국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고문을 낸 겁니다. 저희 처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이 때 들어가기 때문에 국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처남 혼자를 남기기가 불안하니까 장모님도 같이 안 가고 우리 처남하고 같이 남은 거라고. 그러다 보니 자나깨나 눈과 귀는 온통 전쟁 소식에 쏠려 있습니다. Там семья осталась с маленькими детьми. Вот скажи, из всех на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з всех наших знакомых, только одни мы уехал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остались там. 노심초사,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하지만 마음대로 연락도 하지 못합니다. Это недостоя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Я не хочу на камеру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Это все. 김 씨의 임시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선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라쿠프 시내 러시아 영사관입니다. 건물 주변으론 반전 시위대가 남긴 선전물들이 붙어 있고 정문에는 러시아 정부의 휘장이 시위대가 던진 페인트로 손상된 상황입니다. Protestujący wykrzykują, że Putin jest terrorystą, stop wojnie, że to jest kryzys humanitarny i wykrzykują też, że Putin jest chujem. 내내 어두운 표정의 김도순 씨 부인은 러시아 여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Мужей в Украине убивают. Их отправляют на верную смерть, на войну. Это не спецоперация. Уже много тысяч ваших мужчин умерло. Их там убили. Не пускайте их на войну. Пусть это прекратится.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군수 물자입니다. 특히 총기류가 부족하다는데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소총 수만 정 원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고심 끝에 지원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러시아 침공 이틀째인 지난달 25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군사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I mean the microfinance help and the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the military assistance. 방어전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특히 의용군이 쓸 소총류 부족이 심각해졌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번 주 초 우리 정부에 소총 수만 정을 무상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타진해 왔습니다. You inquired about rifle support to Korean. Yes, exactly. Yeah. 정부는 전쟁 비축분 가운데 2, 3만 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원 불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등 남북 문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당한 침공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대의 명분 사이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물자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하겠다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방법을 문의한 우리 국민도 수십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며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지난 1일 글렌데일 쇼핑몰 주차장에서 여성을 공격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클럽 AAA와 유가 정보 서비스국은 오늘 LA와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지난 2015년 7월 14일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13.8센트 오른 $5 15.2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14.5센트가 급등한 갤런당 $5 13.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글렌데일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여성을 공격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오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일 오전 7시 반쯤 글렌데일 패션센터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가격했습니다. 다량의 불법 총기를 소유하고 판매한 혐의로 한인 등 4명이 체포됐습니다. 퀸즈 검찰은 30대 정모 씨를 포함한 4명의 자택에서 총 33정의 총기를 포함해 총기 부품과 탄창, 탄약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된 총기 중 27정이 미등록 총기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최대 15년에서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균 $70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안을 추진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연소득 $25만 이하 주택 소유주에게 평균 $700의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프로그램 앵커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연소득 $10만 이하의 세입자에게 최대 $250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메리오건 주지사의 한국계 딸인 제이미 스털링이 카운티 검사장에 출마합니다. 현재 메릴랜드주 애너런들 카운티 검찰청의 차장 검사를 맡고 있는 스털링은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의 검사장에 출마한다며 폭력범죄와 부패, 마약 거래 등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말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라케냐나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2,500피트 이상 산간 지역에는 최고 6인치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혹시 여행 떠날 계획 있으신 분들 떠나기 전에 도로 상황 미리 확인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